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전문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냉난방 부하 및 건물 에너지 해석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수식과 딱딱한 개념어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오늘은 제가 이 어려운 공학 이론들을 초보자분들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3D 그래픽과 친숙한 비유를 통해 아주 부드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펜 드시고 합격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우선 부하라는 단어의 개념부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잡아볼까요? 물이 담긴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려면 먼저 구멍을 꽉 막아버리거나 흘러나간 물의 양만큼 계속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운 겨울에 새어나간 열만큼 보일러로 보충해야 하는 부담을 난방부하라 하고, 반대로 더운 여름에 원치 않게 쏟아져 들어온 열을 에어컨으로 퍼내야 하는 부담을 냉방부하라고 부릅니다. 아주 쉬운 자연의 이치죠? 그럼 본격적으로 겨울철 난방부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따뜻한 방 안의 열은 딱 두 가지 경로로 도망칩니다. 첫째는 벽, 지붕, 창문 같은 건물 뼈대, 구조체를 직접 뚫고 나가는 열이고, 둘째는 창문 틈새 바람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환기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막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주의사항.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태양열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은 난방에 도움은 되지만 가장 추운 흐린 날을 대비한 안전한 설계를 위해 계산할 때는 과감히 뺀다, 무시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도망 경로, 구조체를 뚫고 나가는 열의 공식을 확인해 봅시다. 건물 벽이나 지붕을 통과하는 열은 열괄유율 K, 전열 면적 A,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 델타 T를 모두 곱해서 구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을수록 안팎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열이 통과하는 속도인 열괄유율 수치가 클수록 열이 폭포수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열 손실 공식을 잠재우고 에너지를 지키는 유일한 물리적 방어책은 바로 두꺼운 고단열 시공뿐이랍니다. 두 번째 경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 바람입니다. 겨울철 창문 틈으로 차가운 황소바람이 들어오면 방 안에서 힘들게 데워놓은 열을 몽땅 빼앗아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를 환기 열 손실이라 부르며 공식 앞에는 항상 공기의 성질을 계산해둔 0.34라는 마법의 상수가 붙습니다. 0.34에 틈새로 들어온 환기량 Q와 온도차 델타 T를 곱해주는 식이죠. 결국 이 바람의 양, 즉 Q값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창문 틈새를 꽉 막아주는 고기밀 시공이 에너지 절약의 열쇠가 됩니다. 이제 여름철 냉방부하로 넘어가 볼까요? 겨울과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바깥이 너무 더워서 건물을 향해 사방에서 열이 사정없이 뚫고 들어옵니다. 냉방부하는 앞서 배운 구조체와 환기 외에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열, 일사획등열과 실내의 사람, 컴퓨터에서 뿜어내는 열, 내부 발생열까지 모두 더해야 합니다. 난방 때는 무시했던 태양열과 내부 발열을 에어컨이 전부 밖으로 퍼내야 하므로 계산이 훨씬 까다롭고 고려할 녀석들이 많아진 사중포위망 상태가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킬러 포인트를 1초 컷 비교표로 짚어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는 태양열, 일사와 내부 발열의 X표가 쳐져 있죠? 해가 안 뜨는 가장 춥고 흐린 날을 대비해 보일러 용량을 넉넉히 설계해야 하니 공짜열의 보탬을 보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반면 냉방부하를 계산할 때는 이 녀석들이 실내 온도를 올리는 찜통의 주범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듯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합산해야 합니다. 이 포함 여부를 묻는 지문을 절대 틀리지 마세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면 방이 시원해지기도 하지만 뽀송뽀송해지기도 하죠. 열에는 온도만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열이 있고 끈적한 수증기를 품고 있는 잡열이 있습니다. 사람의 땀이나 호흡, 그리고 밖에서 틈새로 들어오는 다습한 바람은
모두 수분을 쥐어짜내야 하는 잠열 부하의 치명적 원인입니다. 에어컨, 냉방 장비는 단순히 온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끈적한 수분까지 완벽하게 잡아먹어야 한다는 점, 전문가로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방 안의 열만 다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 모터 자체에서도 기계가 돌아가며 뜨거운 열이 나고 차가운 공기가 긴 배관, 덕트를 타고 가는 동안 주변의 열을 뺏겨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계 장치와 배관 자체에서 발생하는 아쉬운 열 획득을 묶어서 장치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고를 때는 실내 공간 부하만 딱 맞출 게 아니라 이런 장치부하 페널티까지 감안해 용량, 사이즈를 훨씬 더 넉넉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부하 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의 친환경 성적표를 매기는 3단계 위계 질서를 배우겠습니다. 화면의 역피라미드를 보세요. 맨 아래에 가장 작은 1단계 에너지 요구량부터 시작해 기계가 개입하는 2단계 에너지 소요량, 그리고 꼭대기의 거대한 3단계 1차 에너지 소요량까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이 세 단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뼈대를 잡고 구분하느냐가 1차 객관식 문제의 당락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1단계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이것은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기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 뼈대와 외피 자체가 순수하게 버텨내는 기본적인 방어력 수치입니다. 우측 하단의 게이지를 보시면 설비 개입도가 0%죠? 단열재를 얼마나 두껍게 쳤는지, 창문은 얼마나 튼튼한 걸 썼는지 등 순수한 건축적 형태, 패시브 디자인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장비 효율은 1%도 반영되지 않은 오직 건물이 나 쾌적하려면 이만큼 열이 필요해 라고 부르짖는 순수 성능입니다. 2단계는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방금 구한 요구량을 채우기 위해 이제 진짜 기계 보일러를 가동해 볼까요? 만약 요구량이 100이라 해도 보일러 효율이 70%밖에 안 되고 배관에서 열이 줄줄 샌다면 실제로 보일러가 태워야 하는 가스 에너지는 100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렇게 장비의 효율 한계와 펌프 동력, 배관 손실까지 모두 엎어씌운 실질적인 설비 시스템의 필요 열량이 바로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당연히 고효율 설비를 쓰면 이 수치를 뚝 떨어뜨릴 수 있겠죠. 마지막 끝판왕, 3단계 1차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우리 집 콘센트 계량기에 찍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저 멀리 화력발전소에서 도대체 석탄을 얼마나 태웠을지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지표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우리 집까지 송전선을 타고 오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버려지거든요. 결국 방금 구한 소요량에다 이런 발전 손실까지 몽땅 합산해 대자연에서 캐낸 순수 화석 에너지의 총량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는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할 필수 암기 환산 계수입니다. 가스나 등유 같은 연료의 계수는 1.1입니다. 가스를 캐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동안 약 10% 정도만 손실이 생겼다고 치는 거죠. 반면 전기의 환산 계수는 무려 2.75입니다. 우리 집에서 전기 1만큼을 편하게 쓴다면 발전소에서는 석탄 2.75배를 불태워서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쓰는 순간 2.75배라는 엄청난 환경 페널티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전기를 쓰지 말고 뭘 써야 국가에서 칭찬을 해줄까요? 바로 지역 냉난방입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고 버려지는 잉여 폐열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지역 난방의 환산 계수는 0.728이고 지역 냉방은 0.937입니다. 이 녀석들은 계수가 1보다 작죠. 아까 배운 2단계 에너지 소요량에 이 마법의 작은 숫자들을 곱하는 순간 1차 에너지 총점이 확 줄어들면서 친환경 인증 등급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 4개의 숫자는 꼭 외워주세요.